안녕하십니까. 야매안경사 미스터 솔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안경사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에 강의에서 황반변성인 저시력 환자를 앞을 보게 했다고 들었어요. 이런 제목이고요. 내용은 예전에 협회 보수교육에 오셔서 강의 중에 황반변성 환자의 예를 들면서 시력이 나오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교재에는 그 내용이 없었는데 강의 중에 말씀은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 내용을 다시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자,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황반변성은 아니에요.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망막박리 같은 그거하고 이런 합병증이었습니다. 합병증이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아주 전형적인 저시력 환자였죠. 결국 망막 쪽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서 최대 교정 시력이 거의 0.08? 뭐 이 정도라고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뭐 손을 이렇게 카운트를 하면 몇 개 알아맞추는 정도? 그러면은 글씨를 본다거나 사물을 본다, 이건 좀 어려웠던 분이고요. 이 사례는 한두 건은 아니에요. 사실 꽤 여러 건이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아시다시피 그냥 안경사기 때문에 뭐 학술 세미나나 이런 데서 발표할 일도 없고요. 논문으로 제가 또 발표할 일도 없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건이 있었죠. 저도 물론 있었지만 저 외에 다른 분들도 꽤 있으셨어요. 그분들은 또 이제 저한테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인데 원리는 되게 단순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제대로 우리가 이제 수준 높은 퀄리티 높은 검안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시기해부학이나 안과학이나 광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처방하는 거, 그 굴절 검사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케이스예요. 뭐냐 그러면 저시력증이죠. 저시력증 같은 경우에는 검사 거리가 짧거나 장비가 오토 뭐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사실 검사가 거의 어려워요. 근데 검사 거리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레티노가 아니죠. 크로스 실린더를 이용해 가지고 핸디형 그걸로 해서 검사를 하시게 되면 사실 일반적인 환경보다는 교정 시력을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다른 안경원 안과에서 처방받은 거 이걸 다 해가지고 0.1을 못 보신 분이에요. 0.1을 못 보셨는데 어찌어찌 안경원에서 이제 이 케이스는 제가 직접 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근데 안경원에서 검사거리 확보한 데서 0.1까지 보신 케이스예요. 그러면 0.8에서 0.1이면 우리가 봤을 때는 그쵸, 0.1 시력, 교정 시력 0.1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0.8이었던 분이 0.1을 본다는 건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혜택이고 놀라움이죠. 근데 여기에서 재미난 일이 벌어졌어요. 자, 제가 아까 시기해부학이라든가 이걸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가 시력이 나오는 건 어디예요? 시력이 나오는 거는 실질적으로 간체세포 쪽보다는 중심화에 있는 망막 중심에 있는 추체세포들이죠. 근데 이분이 망막 박리에다가 뭐 황반변성에다 별의별 게 막 겹쳤어요. 겹쳐가지고 중심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 해내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본다면 이거 죄송 망막 중심에 초점이 딱 맞아야 되는데 얘가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기능을 발휘를 못하죠.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초점을 정확하게 딱 맞춰줬을 때 나오는 시력 이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이게 아까 최대 교정 시력이 0.1이라 그랬죠.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눈의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한테 제가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중심 외결상. 쉽게 말하면요. 지금 빨간 쪽이 만약에 이게 추체세포라면 파란색 쪽이 간체세포죠. 농도는 어때요? 바깥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농도가 낮아지겠죠.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존재를 하냐 그러면요. 경계부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빨간색하고 그 추체세포와 간체세포의 이 경계 부분이 이쪽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딱 잘라서 여기서부터 주체, 여기서부터 간체 이러지 않아요. 사실은 겹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됐냐 그러면 사시가 확인이 안 될 정도로 시력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프리즘을 넣은 거예요. 일부러 프리즘을 넣어가지고 중심에서 약간 바깥쪽으로 이제 끄집어낸 거죠, 초점을. 그랬는데 이 케이스에서는 굉장히 극적인 효과가 나왔습니다. 0.2 이상이 나왔어요.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입장에서 0.2,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 근데 0.1을 못 보던 사람이 0.1을 봤고요. 거기서 0.2 이상, 거의 0.3 가까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손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들리는 말에 이제는 혼자서 걸어 다닐 수 있다고. 가족의 부축을 받지 않으면 걷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던 분이 혼자서 걸어 다닐 수 있고 책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작은 활자는 안 되지만 좀 큰 활자들은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삶의 질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이 케이스는요,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용어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중심 외 결상. 그 다음에 그걸 이뤄냈던 거는 사실 프리즘. 그러면 프리즘을 넣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가장 낮은 것부터, 쉽게 말해서 1부터 해서 2, 3, 4 이런 식으로 올려가는 거죠. 근데 4까지는 안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프리즘 효과가 3 정도에서 이미 교정시력이 0.2 이상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이때도 우리가 프리즘 바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가장 빠른 게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프리즘은 아니에요. 플리퍼로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이를테면 망막을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왼쪽 상하 좌우 어디든지 간에 내가 빠르게 한번 움직여 볼 수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시력이 잘 나오는 그 각도, 그 거리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런 방법으로 시력을 올리는 거는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위험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극단적으로 저시력증 환자들,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해서 0.3 이 정도까지 나온다면 대단한 거죠. 자, 또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요. 주의할 게 아니라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중심의 결상으로 해서 올라가는 최대 시력의 범위를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3단계 이상은 안 올라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교정 시력이 0.1이었는데 중심 외 결상으로 해서 더 올라가 봐야 0.3 정도가 끝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0.5다 그러면은 아무리 올려봐야 0.7이나 0.8 정도에서 끝나는 거지 정상 시력이 나올 수는 없다. 이유는 추체세포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밀도가 그만큼 떨어지는 곳에서 보는 거니까 보조적으로 역할을 해서 올리는 거지, 그게 주도적인 역할로 시력을 만들어낸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저하고 같이 이제 스터디를 하고 그다음에 세미나를 했던 선생님한테서는 꽤 많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다른 분들의 어떤 사례, 임상 사례, 그다음에 다른 분들의 어떤 논문 이런 건 아직 접해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늘 그런 말씀드리죠. 저는 없는 얘기는 하지 않는다. 왜? 실제 이런 분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거였고요. 요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야간 시력 저하 증후군 할 때 했던 얘기인데,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반적인 분들 오잖아요. 그때도 물론 최선을 다하는 게 좋은데, 정말 저시력증 환자라고 해서 무서워하거나 내지는 포기를 좀 빨리 하거나 이것보다는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런 힌트를, 사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직접 하셔도 쉽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런 걸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그분이 시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의 생활이 좀 더 안전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좋아질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이제 안경사 면허증 가지고 일하는 보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요번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 질문 있으면 또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